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였는데 이 교수님, 지금 중동 상태, 중동 정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참 이게 중동 정세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걸 네네. 가지고 제 5차 중동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중동은 정말 다양한 복잡한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건국을 하는데 자기 땅이 없었거든요. 네. 과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런 오명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코스트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그 외국에서 유럽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죽여서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오명이 쓰여져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코스트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1948년도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영국이 철수할 때 여기에 다윗의 길을 꽂습니다. 즉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합니다. 네. 아랍인들은 호응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땅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가와 영토를 뺏긴 거죠. 네. 우리도 영토 뺏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한테 식민지 됐을 들고 때 일어섰죠. 독립운동 했죠. 네. 이 사람들은 하마스든 무자헤딘이든 그다음에 이제 헤즈볼라든 자기들의 영토를 되찾겠다. 아랍의 영토를 되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흔히 테러 단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테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됐는데 이러한 어떤 관점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또 힘의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거든요. 중동에서의 미국의 힘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랍인들은 항상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자기들이 손해 보고 있다. 미국 때문에 자기들이 나라를 팔레스타인 영토를 되찾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기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휴전을 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휴전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네타냐후는 지속적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요, 하마스가 이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그 이슬람 무장 단체입니다. 네. 단체인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란에 가 있던 한의에까지 지금 암살을 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사절로 온 사람을 암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아랍 중동 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보복에 보복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아주 비겁한 행위다. 반드시 보복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가문의 명예, 모든 명예가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항상 살아있는 지역이 중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고 그냥 좀 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문화의 차이가 있군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5차 중동전으로 갈 거냐 그러는데 네. 사실은 중동 전쟁은 4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중동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제1차 중동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 전쟁,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요르단, 트란스 요르단이었죠. 그 당시에는 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게 1차 중동 전쟁이었고요.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고 3차 중동전은 6.1 전쟁이라 해가지고 1967년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전쟁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골란 고원이라든지 웨스트뱅크 이 지역까지 거의 다 점령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4차 중동전이 1973년도 이집트가 자기들이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러면은 전쟁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제1차 걸프전, 레바논 전쟁, 제2차 걸프전 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중동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죠. 왜요? 예. 그건 왜냐하면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주변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중동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국지적인 그런 어떤 내전들 또는 전쟁들은 중동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중동 전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느냐? 붙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제5차 중동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응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여기에서 무자헤딘, 하마스, 뭐 헤즈볼라가 다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동 전쟁이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보자면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렇게 붙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요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까지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었고요. 이란 핵협상 때문에 제24라고 포괄적 핵협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핵무기를 가진 나라, 80기 이상의 핵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이스라엘에 이란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부분적인 전면전까지는 네. 안 갈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의 실패로 봐야 하는지 또 국제사회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국제사회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야 아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타냐후가 작년에 2023년도에 자국의 사법화를 무력화하는 법제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게 올해 1월 달에 무효가 되긴 했지만 네. 네타냐후가 상당히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 방탄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방탄 입법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퇴진 운동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작년에 강하게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그 끝에 뭐가 나왔냐 하면은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그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 죽은 계기죠. 네. 이게 네타냐후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네타냐후는 물러나야 됩니다. 네. 네타냐후 물러나고 싶겠습니까? 물러나는 순간 수감되는데. 그래서 이 전쟁을 쉽게 안 끝내고 있고 미국이 뭐라고 해도 지금 네타냐후는 꿈쩍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웨스트뱅크까지도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마스를 없애겠다라는 핑계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질 않죠. 그래서 만약에 끝내고자 한다면은 유엔에서 이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막는 것밖에는 무력적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미국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죠.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도 지금 홍해로 급파를 하고 있거든요. 중동에서 네. 이렇게 전쟁이 확전될까 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화협상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중동 정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정세에 대해서는 뭐 앞에 다 설명드렸고 역사적으로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들에 의한 자기적인 영토선 획정,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탄생,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한 중동 정치와 외교 권력 유지,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 내에서의 수니와 시아파의 대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 지금 중동 정세의 원인이고요. 네.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또 국지전이 일어나고 뭐 5차 중동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내면적으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제가 느끼기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미국을 인질로 해서 버리려고 하는 전쟁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오. 지금 선거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네. 다른 국가는 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텔아비브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미국만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으로 이전했고 거기 했거든요.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쓰이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지원세에서 나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기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냐후는 자기 정권을 거구 정권 유지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자 휴전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게 하니야를 살해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 있기 전에 가는 이유가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페제슈키안이죠. 이분이 개혁파인데 당선되면은 외부 세계와 여러 가지 어떤 화해 노력, 비핵화 이런 것들 다 얽혀서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가 있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네타냐후 개인의 권력 유지 때문에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또 이란과의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미국을 끌어들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되어서 러시아는 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이 네타냐후의 권력욕 이게 좌우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